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양극성 전동장애 2형 조울증 병력자가 과음 후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입원 권유를 받았고 유서,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36-90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7월 5일 22시 50분경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는 군포시 제2아파트 K호 안방에서 장롱 위쪽에 목걸이 봉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은 그 심한 정신질환 및 과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최초 자살 시도 이후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자살의 위험성으로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장애가 중한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 양극성 장애의 치료를 시작하였다가 완전히 증세가 호전된 상황이 아님에도 약물 복용 중단, 음주 등의 영향으로 증세가 심해져 임의로 통원 치료를 중단한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망인의 정신질환 외에 특별히 자살에 이를 정도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넥타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자살하였으며 자살 암시성 유서 등 신변정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극성 전동장애는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조울증이라고도 하고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 2형 등으로 나뉘는데, 그 2형은 경조증과 주우울 장애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증의 기간이 길고 장기간 진행되며 동반 질환이 많고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1형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고, 연구에 의하면 2형 양극성 장애는 첩사파가 우울증으로 더 많이 시작하고 과거 자살 시도가 더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증세가 심해지고 재발하므로 환자가 임의대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러한 정신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가 동반될 경우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2016년경부터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2018년 2월 11일경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119 구급차로 L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 A는 의료진에게 10분 전까지 괜찮았는데 술을 마시고 문을 잠그고 있어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넥타이로 목을 메었다. 평소에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있었다. 낮에 집사람이 혼자 소주 2병 정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의식을 회복한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서 입원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양극성 전동장애 2형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망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를 받았는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단계의 수치에 해당하는 31점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 3일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인 2019년 5월 15일까지 위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해왔는데 의사와 상담 시 주로 긍정적인 기분임을 표현하였으나 상당한 빈도로 부정적 표현도 하였습니다. 특히 약도 먹기 싫고 병원도 오기 싫고 약도 남고 일이 있어서 못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5월 15일 마지막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2019년 6월 25일까지만 복용할 양의 약물을 처방받아 2019년 6월 26일 내원할 예정이었으나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은 채 2019년 7월 5일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자살 직전 남편인 원고 A와 저녁 외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